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드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하루를 잘 버텨온 몸에게 잠깐의 관심을 건네기 좋은 저녁입니다. 자, 오늘도 아모르바디와 함께 나를 돌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이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분에 대한 소문 먼저 제가 공유를 좀 해볼게요. 늙지 않는 뱀파이어라는 뱀파이어설부터 그리고 나날이 젊어진다는 각종 회춘설까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배우 김예령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Don't give it up, don't say yes, 'cause there's nothing like this feeling, baby. Now that I've found you, I want it all.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눈으로 보고도 아, 그 설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손주가 둘 있는 할머니예요. 손주가 둘 있는 할머니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예요? 피부과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까? 동안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몸속 동안으로도 유지하고 싶어서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점검도 받아보고 저만의 건강 철학도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자, 김예령 씨의 건강관리 루틴과 철학을 오늘 가득 기대를 해보면서 아모르바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그 시간이 왔어요. 뭐 아모르바드의 예. 진짜 시작은 여기부터죠. 그렇죠. 네. 하면 안 되죠. 아, 사실 저희 스태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건강 프로에 와서 왜 자꾸 노래 연습을 하냐. 특히 오늘 노래는 이게 자칫 리듬감을 잘 타지 않으면 망칠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연습을 좀 했어요. 예. 선배님 잘 맞춰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자꾸 아찔한 이 느낌, 위험한 이 느낌, 내 손을 꼭 잡아줘. 롤러코스터. 내릴 법도 안아줘. 나 혼자 부른다? 롤러코스터. 자, 오늘 화두 뭘까요? 롤러코스터를 타면 좀 어지럽잖아요. 어지럽죠? 이렇게 어지러움과 관련 있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나? 어지러움. 기분이 업다운? 없다. 갱년기. 맞아.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요? 자, 지금 제대로 감을 잡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매일 겪는 이 들쑥날쑥한 몸의 변화들,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화두, 내 몸의 롤러코스터를 멈춰라입니다. 당뇨 위기에 빠진 성인 인구만 무려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절반 아니에요, 그러면?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진짜. 절반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지종 대중문화 평론가께서 이야기의 첫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한 명의 화가를 통해서 우리가 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품을 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진 같아요. 네. 진짜. 그녀는 당시 남성 화가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부엌과 거실, 아이를 돌보는 순간처럼 여성의 사적 공간을 누구보다 깊고 따뜻하게 포착을 해낸 거예요. 이런 점들을 보면 카사트는 여성의 시선으로 좀 인상주의를 확장시켰던 그 당시 예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위대한 화가였던 마리 카사트가 말년에 붓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작품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작품들을 보시면은요, 구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형태도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주의 바탕으로 기본기를 닦았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파리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살롱전에 도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낙선만에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작품 심사 거부까지 당하는 일도 빈번했었더라고요. 하지만 마리 카사트는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계속 출품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마리 카사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에드가르 드가였습니다. 드가는 우연히 마리 카사트의 작품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진짜다. 당시 에드가르 드가가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었던 인상주의 전람회에 함께할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 카사트의 작품이 확연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던 마리 카사트의 작품이 또다시 변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완전 또 달라졌네. 네, 조금 거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형태가 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느낌? 있고요. 1910년대부터 그녀는 당뇨를 앓기 시작했고요. 이 당뇨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주 합병증이 바로 눈이었습니다. 시력이 서서히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시력이 거의 사라져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림의 화풍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풍의 변화가 아니라 혈당 관리의 실패로 인한 건강 악화가 그림에 그대로 드러난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색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면 그건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걸 텐데, 근데 사실 당뇨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합병증이 진짜 무서운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카사트도 단순히 이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뇨가 눈의 미세혈관을 공격을 하면서 시야가 흐려졌고요. 색의 그 경계가 보이지 않고 빛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반복이 된 거예요. 당뇨가 전신에 영향을 주면서 이 체력 저하, 또 만성 피로, 감염 위험 증가 같은 문제들이 겹쳤고요. 말년에는 거의 실명 상태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진짜. 이게 제가 겪지 않았는데도 저도 이제 내가 나중에 대본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마음이 내려앉네요, 덜컥. 저도 50대가 넘으면서 혈당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지고 혈관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막 이렇게 고생이 되더라고요. 혈당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결국은 합병증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전신을 공격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오늘의 화두인 혈당 롤러코스터, 혈당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 올라갈 때 어때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내려갈 때는 공포에 쌓여가지고 힘이 쭉 빠지죠. 맞아요. 혈당도 똑같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갑자기 저혈당이 빠지게 됩니다. 그때 몸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저장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고혈당을 먹게 되겠죠. 고혈당을 먹으면 또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고혈당과 저혈당의 롤러코스터들이 반복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혈당이 계속해서 요동치게 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손상을 받게 되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혈관이 발달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망막 혈관들이 먼저 손상되기 시작해요. 심하면 실명 위험까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 혈당이 그냥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몸을 지금 두들겨 패는 수준 아닙니까? 예, 이렇게 예, 되면 예. 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거기 암까지. 암까지. 예.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 혈당 롤러코스터들을 많이들 타보셨을 거예요. 이 식사를 하고 나서 유독 심하게 막 졸리다던가,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어지럽고 집중이 잘 안 된다던가, 막 먹을 것이 당기거나,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지고, 또 괜히 그것도예요? 예민해지면서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보내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컨디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당뇨로 이어질 수도 있고 몸 전체가 망가질 수 맞아요.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무섭네요, 생각할수록. 그러니까요. 저 지금 막 듣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큰 수술을 여러 번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위 점막하 종양 수술, 난소에 낭종이 생겨가지고 그때 수술을 했고 또 1년 후에 갑상샘에 암이 발견돼서 어이구. 3년 연속으로 전신 마취를 한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혈당이 오르내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혈당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대체 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건지 그 원인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살았던 한 남자의 삶을 통해서 이 혈당이 요동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인과 바다.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장면을 보시면 떠오르는 남자가 또 있잖아요. 해밍웨이. 해밍웨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대부분의 소설들은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대부분 다 자기를 투영해서 쓴 네. 글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이 남자가 경험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모험을 즐기기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50대 시절에는 당시 부인이었던 메리와 함께 사파리 경비행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가까이 폭포에 접근을 하다가 버려진 전신주에 비행기가 부딪혀 추락해버립니다. 이게 천만다행인 건 그 사건으로 모두 살아납니다. 그것도 놀랍네요. 그냥 영화 같아요. 네, 이 영화. 살아나서 인근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가 살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구조 비행기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만 비행기가 현장에서 추락해버립니다. 나 진짜 웃을 일이 불안해서 아닌데. 못 듣겠다 이 얘기를. 예. 머리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게 되고요. 온몸에는 큰 화상까지 입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해밍웨이가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부고 기사를 쓰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튿날 아침에 나는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면서 웃으면서 기자회견까지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이고 모험 같은 소설가들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분이 드시는 것도 좀 극단적이고 모험적이셨다라고 합니다. 해밍웨이가요? 네,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던 것이 바로 빵이셨다라고 해요. 파리 웬만한 맛집 빵집들은 다 섭렵하고 다니셨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팽이는 그곳에서 오른손에는 펜을 들고 왼손에는 빵을 들고 와. 하루 종일 빵을 드시면서 쉬지 않고 글을 써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드셨다라고 해요. 뭐 이 정도면 문학의 거장이 아니라 뭐 탄수화물의 거인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감자도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해요. 뭘 드시더라도 항상 감자가 사이드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 그것도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분이 이탈리아도 가셨거든요. 이탈리아 가시면 또 꼭 드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바로 파스타. 파스타. 이때부터 쉬지 않고 또 파스타를 몇 접시씩 드셨다라고 해요. 이 해밍웨이는 그럼 왜 이렇게 먹고 마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이래서구나 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애사입니다. 연애사. 연애사도 엄청 열정적인 거. 마음 단단히 드시고요. 이게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들, 스캔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잘생겼어요, 너무. 오, 자, 잘생겼다. 조각 같아요. 너무 잘생겼죠? 네. 훤칠하시죠? 눈빛 굉장히 섬세하시죠? 그런데 또 글을 또 기가 막힌 문학 감성이 있으시잖아요. 다 가졌어. 그러니까 이런 분을 사실
안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적인 매력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냥 외모잖아요. 저 서 있는 모습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해밍웨이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다가 간호사 아그네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간호사랑. 이런 분들은 아파도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예. 두 사람은 전쟁이 끝나면 결혼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해밍웨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그네스한테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미안한데 나 다른 남자랑 결혼할게. 해밍웨이는 완전히 무너졌겠죠. 실현당한. 그렇죠. 결혼을 생각한 여잔데. 이때의 상처가 이분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에 그대로 담기게 되는 거예요. 작품이. 두 사람은 파리에서 좀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행복한 신혼을 보내거든요. 문제는 그 파리에서 이 해밍웨이가 기자였던 폴린 파이퍼와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바람 폈네? 예, 폴린은 원래 첫 번째 부인인 헤들리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도 심각하지만 아내의 친구를 사랑했네가 된 겁니다. 정말. 결국 헤들리가 이혼을 결심하죠. 더 충격적인 건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밍웨이가 이 폴린과 재혼해버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환승 연애가 아니에요. 환승 결혼이죠. 한승 결혼.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이번에는 전쟁 특파원입니다. 마사 갤훈과 사랑에 빠집니다. 마사는 굉장히 지적이고 독립적이고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밍웨이가 처음에 그 강함에 막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보다 이 여자가 더 강한 느낌이 들니까 이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결국 또 이혼해버립니다. 이후에 4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해요. 또 합니다. 아, 그 비행기 멈추지 타시는 거 않습니다. 만나야지. 그분 아직 안 만났어. 메리라는 여성하고요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해밍웨이의 마지막 아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좀 사랑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해밍웨이의 말년을 옆에서 함께 해준 좀 동반자? 간병인, 동반자 이런 거에 좀 가까웠어요. 간병. 이렇듯 이 해밍웨이는 이게 사랑이 좀 흔들릴 때마다 감정의 파도를 좀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뭘로 풀었을까? 폭식과 술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친구랑 결혼해놓고서 무슨 그러니까요. 야, 우리 5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밍웨이는 멋있고 너무 상이란 상은 멋있었네. 다 받았고. 이 얘기 이런- 듣기 전이죠.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냥 그런데 여기서 공감되는 거 하나는 있었어요. 이별을 이제 크게 하고 이제 아프고 나면 그 허할 때 가장 빠르게 채워주는 게 먹는 거다. 꼭 이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힘들면 밥심이라도 내보자. 맞아요. 평소 좀 과하게 먹잖아요.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별이나 큰 스트레스를 겪으면요, 이 뇌에서 보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뭐 가장 쉽게 찾는 게 사실 음식이잖아요. 탄수화물은 이 뇌에 빠른 쾌감을 주거든요. 하지만 대가는 너무 큽니다. 젊은 시절의 해밍웨이는 정말 강철 같은 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 섭취 그리고 폭음을 즐기면서 이 말년으로 가면서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중이요 110kg 이상까지 증가를 했고요. 얼굴과 몸 전체에 부종까지 나타났거든요. 분이 저렇게 되시면. 네. 게다가 이런 식습관은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들었을 거고요. 당뇨병을 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대사 기능 저하는 이 체중 증가로 또 이어졌을 거고요. 또 시력 저하,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또 집중력 저하를 반복해서 호소를 했고 여기에 또 우울증에 정신적 불안정까지 겹쳤습니다. 또 고혈압, 간 기능 이상, 심혈관 질환까지 동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이 해밍웨이의 삶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몸은 한순간에 망가지지 않는다. 대신 이 매일매일의 선택이 조금씩 몸을 바꾼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몸에 진짜 차곡차곡 이렇게 그대로 쌓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확합니다. 왜 그가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고 말년에 건강이 그렇게 망가졌는지를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밥, 빵, 면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매우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저혈당이 오게 되니까 우리 뇌는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부족하다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때 발현시키는 신체 정신 증상이 졸음, 피로 그리고 탄수화물 음식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탄수화물, 인슐린 가다, 저혈당. 고탄수화물, 인슐린 가다, 저혈당. 최악인데.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며 위아래로 계속해서 요동치게 되는 거죠. 특히 지방세포가 집중된 뱃살, 나이살이 무럭무럭 크게 되는 거죠. 이 복부 내장 지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당을 담아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창고 중 믿을 수 있는 창고 중에 하나가 근육이에요. 근데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니까 지방세포는 늘어나지만 근육은 점점 줄어들면서 줄어드니까. 그래서 40대 50대가 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배만 나오고 허리 둘레만 늘어나는 거고요. 이거였군요, 원인이. 어쩐지. 아니, 저는 20대 때보다 양을 더 적게 먹어요. 예. 적게 먹는데 배가 더 나와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20대 시절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부터 그만해. 매년 그만해요. 저도 혈당이 들쑥날쑥해지면서 평생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이 나이살이 차츰차츰 생기더라고요. 특히 뭐 이렇게 옆구리, 배, 왜 쓸데없는데.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오늘의 화두가 바로 내 몸의 롤러코스터를 멈춰라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자, 이 혈당 롤러코스터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 겁니까? 약간 탄수화물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빵, 밥, 면. 면. 그냥 오늘부터 끝. 이러면 어떻게 안 혈당 스파이크 먹어요?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어때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탄수화물을 완벽하게 끊는다. 이거는 뭐 지속 가능한 방법은 맞아요. 당연히 아니고요. 대체 어떤 탄수화물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좋게 잘 먹을 수 있느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한데. 예, 그 답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야, 너무 오, 멋있죠? 아름답다. 네, 그림 같은 풍경이 쭉 펼쳐져 있는 이곳, 바로 이탈리아의 심장부 토스카나입니다. 하나. 특히 여기서 음식 먹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식재료가 정말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맛이 달라요. 어휴, 갑자기 지금 계속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있어요. 네. 식재료 너무 좋고 맛있는 음식 많고 미식의 천국이면 정말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토스카나 지방 사람들은 당뇨 유병률하고요, 비만율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요. 당뇨는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비만은 3분의 1 수준으로 적다고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들의 건강한 삶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체 어떤 탄수화물을 먹길래 혈당을 저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예. 토스카나 사람들은 신선한 채소, 고대 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전통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식단의 특징이 바로 당지수, 즉 GI 지수가 낮다는 건데요. 당지수라는 것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를 수치한 것입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반대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그 혈당을 에너지로서 오래 쓰게 해주는 음식이 바로 저당지수 음식이라는 거죠. 당지수가 55 이하면 저당지수 식품이라고 하고요. 55에서 69는 중당지수 식품, 70 이상이면 고당지수 식품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가공 과정을 덜 거친 전통 방식의 식단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토스카나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 것입니다. 저당지수 음식을 먹으면 일단 당뇨도 예방하고 나이살도 찌지 않는 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가서 느낀 건데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빵하고 파스타를 매일 먹잖아요. 근데 별로 살이 안 쪘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당지수가
빵, 파스타도 어떤 재료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 당 지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현대 곡물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개량되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성질이 강해졌습니다. 반면에 이 고대 곡물은요, 자연 상태에 가까워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곡물이 다르면 몸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토스카나 사람들은 현대 곡물인 흰 밀가루 대신에 고대 곡물인 파로를 주식으로 많이 먹거든요. 엠머밀, 그러니까 파로는 고대 곡물 중에서도 인류가 가장 먼저 재배한 곡물 중 하나로 무려 1만 2천 년 전부터 지중해 지역에서 길러온 고대 곡물인데요. 이 고대 로마 군인들의 주식이었고요. 이 제사와 축제에도 빠지지 않았던 곡물입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이 토스카나의 구릉지대와 건조한 날씨에 딱 맞는 곡물입니다. 이런 파로의 특징이 다른 곡류보다 혈당 지수가 낮거든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백미는 80 이상, 옥수수는 70, 현미와 귀리도 55인데 반해서 파로는 40으로 당 지수가 낮습니다. 귀리보다 낫구나. 그러니까 혈당 관리에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주식인 밥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스카나 지역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에 고대부터 계속 파로라는 작물이 있어서 그게 있어서 그걸 먹었던 것뿐인데 그냥 건강해진 거잖아요. 파로는 요즘에 저 기사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쵸. 그 막 엄정화 씨랑 윤윤혜 씨, 장현란 씨가 몸매 관리를 파로로 한다. 그 얘기 저 기사 본 적이 있는 기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곡물이라고 해서 파로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부쩍 많아졌거든요. 우리 김혜령 씨도 혹시 파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 여유가 느껴지셨어요? 진짜 역시. 아, 저도 파로를 이제 알게 되면서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혈당 관리가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흰쌀밥을 너무 좋아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밥부터 바꿔보자 해서 흰밥 대신에 파로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 덕분인지 지금은 그 혈당 관리가 아주 좋아요. 역시 건강 미인이셔서 트렌드를 또 앞서 가시는 것 같으세요. 사실 이 파로가 세계적으로도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오스카 디너 메뉴로 파로 샐러드가 선보였고요. 그러면서 슈퍼 곡물로 많은 관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파로가 좀 균형 잡힌 건강식이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어떻게들 이렇게 다 알고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하는지 그게 참 놀라운데 저는 늘 좀 뒤에 알아요. 근데 실제로 파로가 영양 성분도 풍부한가요? 좋은 곡물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로는요, 탄수화물과 담 함량은 낮으면서 단백질은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 10종, 비타민 10종, 무기질 9종,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 몸속의 롤러코스터를 멈춰라. 그 방법은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를 멈춰줄 파로였네요. 파로. 자, 건강을 위해서 우리 김혜령 씨가 파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 방법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저의 운동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특히 파로 활용법을 탈탈 털어서 공개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샤 오잉? 기업이 어머. 노래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두라소 우리 때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을 때 수술을 하니까 소리가 좀 약해지고 좀 흔들림도 있고 그래서 발성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명상? 호흡법? 복식호흡. 복식호흡 하는 건데요. 성악에도 복식호흡이 기본이고 또 연기자도 사실 복식호흡이 기본이긴 해요. 숨을 들이실 때는 코로 들이쉬는데 4초. 그다음에 내쉬는데 끝까지 다 내쉬는 게 8초예요. 오, 4랑 8.
쉬는 걸 훨씬 2배로 길게 해야 되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기 쉬워요. 이때 복식 호흡을 하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이 간에서 당을 덜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 결과 아침 공복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와. 제가 한 5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그 위에 점막하 종양이 갑자기 커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하게 됐고 6개월밖에 안 된 다음 해에 난소에 낭종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돼서 또 수술을 했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또 갑상샘 암이 발견이 됐는데 다행히도 또 초기에 발견이 돼서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수술하셨으니까 아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체력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이 높아졌나 했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갱년기라서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뱃살이라든지 옆구리살이라든지 뭐 등이라든지 뭐 쓸데없는 그런 살들이 이제 조금씩 찌는 게 이제 나이살이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요, 정말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당은 정말 잘 잡아야 된다. 아, 뭔가 지금 혈당 관리를 위해서 루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침 꼭 챙겨 먹는 편이에요. 아침을 먹어야 혈당이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점심을 먹어도 또 혈당이 안 올라가고. 아, 근데 딱 봐도 너무 좋은데 지금 아보카도랑 토마토랑 이것은 이게 바로 그 슈퍼푸드. 바로 그렇죠. 이거는 제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타로라고 하는 건데요.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아주 천천히 오른대요. 아까 당지수 몇이라고 했죠? 여러분? 40. 오, 맞습니다. 백미는 80. 완전 건강식이네. 바로 포케네요, 포케. 근데 저게 이 식감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예. 오독오독하죠. 예. 맛있겠다. 샐러드를 할 때는 그냥 살짝 삶아서 20분만 삶으면 되고 뭐 다른 잡곡들은 좀 약간 거칠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딱딱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하여튼 식감이 좀 더 좋아요. 조금 더 부드럽고. 아침 식사는 하루의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을 굶게 되면 이게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갈 수가 있죠. 실제로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더 낮다고 합니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고 싶다면 아침은 꼭 드세요. 아유, 날씬하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자꾸 움직이시더라고요. 제자리 걸음을 세심하게 계속 발꿈치. 뭐 청소도 운동 삼아 하는데요. 또 그 운동 중에도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자리 걸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라든지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주 자세를 바꾸고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당을 써서 혈당이 내려갑니다. 저도 밥 먹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여봤거든요. 혈당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요. 떨어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아, 그래요? 네. 탱고. 어머나. 근데 어울려요, 그죠? 네. 재밌어요. 그냥 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전신 운동이 되는 정말 좋은 스포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엉덩이, 허벅지, 뭐 코어 굉장히 이제 근육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보통 집에서는 아침밥 먹고 나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혈당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줄일 겸 겸사겸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우리 몸속에서 쓰이지 않는 당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근육을 움직여주게 되면 당이 바로 근육을 흡수되어서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가 있죠. 벌써 저녁. 아이고. 거기에 또 파로를. 아니 저녁에 탄수화물을 아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로랑 흰쌀이랑 반반씩 섞어서 저녁을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리고 파로를 먹으니까 조금 더 많이 먹어도 조금 안심이 된다고 할까? 그렇지, 아무래도. 맛있겠다. 확실히 근데 파로를 섞으면 많이 씹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천천히. 맞아요. 그 효과가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혈당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위가 좀 약한 편이라서 조금 과하다 싶어도 이렇게 바로 좀 소화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소화가 잘 돼서 너무 좋고요. 특별히 다이어트 식단을 뭐 굳이 짜서 뭐 이렇게 먹지 않아도 그냥 탄수화물이 좀 줄여지는 거잖아요. 그냥 저절로 다이어트 식단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소화도 잘 돼요? 네. 그 안에 소화효소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혈당 체크를 하시는구나. 아니 밥을 먹고 쟀는데 지금은 125가 나와요. 이게 다 파로 덕분인 것 같아요. 나에게 아모르바디란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특히 또 우리는 연기자들은 몸이 재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르바디는 재산이다. 큰 건강 위기에도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는 이유가 영상을 보니까 알겠네요. 게다가 왜 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시는지도 알겠어요. 저는 영상을 쭉 보면서 해밍웨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았더라면. 그러니까요. 아, 파로만 안타깝네요. 먹었더라도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 근데 저는 사실 파로 이야기는 그래도 들어봤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맛이 되게 궁금해요. 뭐 현미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맛을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아, 진짜요? 오. 어디서 한번 먹어볼까요, 같이 그러면? 짠!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뭐 오히려 보리밥보다 훨씬 더 먹기 편한데? 뭔가 반찬 안 먹어도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맛이 느껴지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남편, 아이 다 잘 먹을 것 같은. 혈당 관리하려고 먹는 음식들이 맛이 없어서 고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억지로 먹여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바로 내일부터 해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김혜령 씨는 그 실제로 혈당도 정상으로 잘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민수 선생님, 예. 이렇게 파로가 어떻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예, 아까 당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파로는 당지수만 낮은 게 아니라 당 함유량도 낮은데요. 당 함유량이 낮다고 알려진 곡물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카무트는 100g당 7.84g, 키노아는 5.3g인데 반해 파로의 당 함유량은 2.4g으로 낮은 편입니다. 반면 식이섬유 함유량은 현미, 백미에 비해 약 2.34배, 2.16배 높은 편인데요. 이렇다 보니 파로는 섭취 시에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파로를 섭취한 G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잘 먹으면서도 혈당도 잡히고 살도 빠져서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이 파로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저항성 전분 덕분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 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유리병을 우리의 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일반적인 전분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장에서 다 소장이 사라졌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은 이걸 잘게 쪼개서 당분, 쉽게 말해서 연료로 바꿉니다. 이 연료는 혈액을 타고 온몸에 쓰이는데요. 그때 다 쓰고도 남으면 먼저 간과 근육에 비상식량처럼 저장해두고 그것마저 넘치잖아요. 그럼 지방으로 바꿔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파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 쉽게 소화가 되지 않고 천천히 소화되는 전분,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위와 소장 등 소화기관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일종의 식이섬유와 같은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기관을 지나 대장으로 오는 시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아까 그 훨씬 좋은 네. 거구나.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가짜 식욕, 즉 이게 허기진 느낌을 가질 시간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파로의 저항성 전분은 얼마나 들어있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백미 그리고 현미와 비교했을 때 백미보다는 약 33배. 33배요? 예. 현미보다 약 8배나 높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로 속 풍부하게 함유된 저항성 전분은 빠르게 소화되는 전분에 비해 식후 혈당 수치를 천천히 증가시키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모르바디에서 파로가 혈당 롤러코스터를 잡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을 진행했는데요. 달라진 건 딱 하나, 밥 하나 바꿨을 뿐이에요. 밥 하나를 바꾼 건데 혈당 변동폭이 진짜 꽤 큰 차이가 있네요. 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으니까 밥을 먹어도 피곤하다는 또 아니면 힘들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냥 파로 밥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요즘 비만보다 더 무서운 게 이 팔다리는 얇은데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이 요즘 많아졌잖아요. 이럴 때 이 파로가 내장 지방을 빼는데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파로가 단세 지방산을 풍부하게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단세지방산.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겠죠. 이름에 지방산이 들어가니까 지방이 아니냐 하고요. 지방산이란 말은 몸에 저장되는 지방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이루는 구성 단위, 즉 재료 이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살이나 체지방은 여러 지방산이 길게 엮여서 만들어진 중성 지방 형태인데요. 사실 지방산은 그 길이에 따라서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즉 파로가 단세지방산을 생성하는 것은 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네, 그뿐 아니라 이 단세 지방산을 생성하는 파로는요, 혈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단세 지방산 생성에 도움이 되는 파로를 섭취한 이 당뇨병 환자의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 지방, 공복 혈당이요, 모두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우리 김혜령 씨의 혈당 롤러코스터를 멈추고 나이살까지 잡는 철학을 저희가 함께 배워봤는데요. 우리 아모르바드 토커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 이 8월의 총회 제 인생을 괴롭혔던 혈당 스타이크를 전부 다 파묘시켜버리고 앞으로 파로와 함께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더 나은 나를 만듭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더욱 뜨겁게 아모르바디 하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즐거운 프로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